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삼성전자는 나머지 팔 필요 없다. 네. 네, 전자나 하이닉스는 네. 매도에 대한 실익은 저는 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만약에 전자가 30% 밀리면 17만 5천 원. 예. 네, 그 정도거든요. 네. 한번 내려올 만큼은 내려왔죠. 고점 대비 20% 이상 조정이 나와 있으니까. 예. 근데 뭐 반등은 느릴 수는 있어요. 예. 느릴 수는 있지만 매도에 대한 실익은 지금은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네. 또 빅테크 관련해서 만약에 AI 이슈로 인해서 예.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예. 그때는 추가해줄 준비를 하는 거죠. 시장에서 그 부분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네. 뭐 AI를 통해서 네. 이게 하나의 컨텐츠화가 돼서 네. 수익을 거둬주는 걸 보여주는 그것을 좀 바라고 있는데요. 예. 오픈 AI도 그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도 뭐 아이폰 16 시리즈에서 AI 탑재한다고 했다가 좀 미뤘거든요, 지금. 한 달 정도 밀렸죠? 네. 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예. 공은 연말 정도, 가을 정도에 다 넘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넘어가 있는데 그러면 뭐 하이닉스라든지 전자 가격 조정 나왔을 때는 네. 가격 메리트 있을 때는 그래도 볼 수 있는데, 전에 얘기한 거 그대로 가지고 와보면 원래는 10의 강도로 봤다라고 하면 예. 이제는 한 4의 강도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좀 접근에 대한 부분을 열어둡니다. 네. 바이오 쪽이 이쪽으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죠? 네. 이런 것들은 지금 94만 원에 샀다가 100만 원에 팔면은 그래도 6%?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격이 좀 벌어져 있다 보니까 예. 보통 이럴 때는 저는 뭐 원래는 본 물량을 10 정도 투입한다라고 하면은 예. 2, 3 정도? 그 정도로 일단은 기본 물량만, 왜냐면 주가가 더 오르면 이거는 대응이 아예 더 힘들어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네. 그 정도 일부 물량만 갖고 가고요. 예. 제가 선호하는 거는 길목에서 잡아서 아무래도 그렇죠? 네, 예. 위에 이제 지금처럼 떠 들어갈 때는 나오는 준비를 하는 경우가 저는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꼭 하실 분들 같은 경우 뭐 주가가 더 오른다라고 감안을 하시면 네. 일부만, 일부만. 10 중에 2, 3 정도, 네. 그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덜 오른 셀트리온 제약 들어간 거 어떻습니까? 제약 같은 경우도 예. 합병에 대한 부분을 한번 미루기는 했죠. 예. 미루기는 했는데, 이것도 거의 이것도 한번 해봄직한데 아까랑은 조금 더 비중을 더 늘릴 수가 있겠죠. 한 10 중에 3, 4 정도. 예. 3, 4 정도. 그런데 시장 색깔 바뀔 때가 있거든요. 네. 다시 제약바이오 쪽에서 중소형에서 빠져서 대형 제약바이오 쪽으로 지금은 들어가는데, 네. 이게 한번 후루룩 빠지면서 다른 쪽 업종으로 갈 때가 있어요. 예. 그때 본 물량을 매수하는 활용을 좀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주도는 맞는데 네네. 이쪽으로 막 몰아치다가 갑자기 또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다른 쪽이 만약에 또 오늘 밸류업이 막 강한데 네. 밸류업 쉬면 밸류업 쉬고 거기다가 또 뭐 지금 제약바이오 가량했던 게 또 살짝 쉬고 다른 쪽으로 쭉 가게 되면 네. 이것도 조정받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막 쫓아가기가 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차라리 막 지금 바이오가 대세인 건 알겠는데 네. 갖다 붙이느니 그냥 에잇 모르겠다. 그냥 한 템포 쉬자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일단 그렇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삼성 SDI가 문의가 들어오는데 안 그래도 지금 시청에서 딱 SDI만 조정받고 있어요. 네. 네.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럽 쪽 원통 관련해서 실적이 예. 좀 우리 생각한 것보다 2분기 그다음에 3분기 초까지는 비어요. 비다 보니까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네. 자, 위에서 만약에 가지고 왔어요. 네. 손실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손절에 대한 부분 저는 실익이 없다라는 생각이 그대로기는 해요. 예. 왜냐하면 시장에서 논리가 예. 뭐 주가 수익 비율 기준 내년에 2조 5천억 정도 이익이 나오는데 예.
그게 이제 주가 수익 비율 10배 이하로 이제 내려가는 수준이다. 그러면 바랬던 스토리 중에 변한 게 없는 거는 원통형 빠지는 거, 본업 빠지는 거 외에 전고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또 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주가가 10% 그런 이상의 흐름이 상승할 수 있을 정도로 빠져 있다 보니까 예. 저는 우선은 좀 보유를 해주는 대응을 말씀을 드려요. 그 네. 단 이 종목이 예. 계좌에서 30% 이상은 안 넘어가야 되겠죠, 지금은. 그렇죠. 그러면은 2분기, 3분기 그러면 근데 어차피 LG에너지 솔루션도 3분기 하반기 실적을 좀 꺾었거든요. 네네. 약간 좀 축소시켰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파들이 뭐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에는 돌겠지라고 했던 게 약간 기대감이 또 꺾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탄력이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저도 배터리 3사 보게 되면 가장 밸류가 뛰어난 회사니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하향 추세입니다. 이게 그거에 검은 선이 얘기하는 게 하향 추세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반등 들어온다 그러면 바로 정리, 조금 비중 줄이고 다시 밀리면 다시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응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네. 저희 장중에 하면서 네. 올라오는 것 중에서 KB금융 어떨까요? 신한지주 어떨까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예, 맞아요. 그만큼 저희가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주가는 계속 가네요. 네. 네. 최근에 시장 특징이 예. 개인 투자 주체의 비중이 적은 종목들이 강해요. 조선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금융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네. 네. 그런 부분들의 종목들이 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자칫 막 주가가 오를 때 이런 종목들은 추격하면 네. 고가 매수가 될 수 있고 충분히 매수할 기회를 줘요. 그런 기회들을 다 주기 때문에 주가 오를 때 관심 가지기보다 네. 이런 쪽은 조정 왔을 때 포트의 일부로 네. 포트의 일부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선호하지는 않아요. 예, 저는 예. 금융이라든지 이쪽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네. 저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은 요거를 보시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 네. 만약에 뭐 금융, 조선 막 이렇게 나눠서 편입은 할 수 있어요. 예. 나눠서 편입했는데 그런 대응들이 시장에서 가장 베스트가 뭔지 네. 그 고민이 중심이 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금융 같은 경우도 하지 말라고 말리지는 않는데 네. 가격 조정 나왔을 때 보시고 싶으시면 보는 게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 쪽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공사님 지금 금요일 날 강했고 네, 오늘까지도 약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어떻게 볼까요? 그냥 중간에 내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만약에 주가 같은 경우가 아예 대량 거래 터지면서 네. 피날레 시세가 위로 날 때 네. 이 사이클이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땐 예. 아직 뭐 고점에 대한 신호는 없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개를 놓고 가는 거죠. 이 사이클의 정점에 갔을 때는 시장에서 그냥 한번 불을 뿜을 수 있다 보니까 예. 예. 그때 같은 경우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예.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선은 다른 종목들이랑 다르게 예. 이 시계열 자체가 다른 종목이 뭐 5위평 뭐 이런 식의 대응 부분이라고 하면은 조선 쪽은 한 60 이 정도로 시계열이 더 길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 떠 있을 때는 크게 관심은 안 가지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보가 막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쪽에서는 그 조선주는 그냥 좀 가자. 예. 그냥 네네. 지켜보자. 근데 네. 만약에 하나오션은 어떨까요? 하나오션. 하나오션은 상대적으로 좀 무겁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은 시장에서 확인하려고 할 부분이 예. 뭐 미국의 구남 수주, 지난주에 MRO 이런 수주, 4천억 대인가 하나 나왔지 않았나요? 네, MRO 수주는 아니고요. 배말은 아닌 거예요? 네, 예.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본격 수주를 확인할 거고 2분기, 3분기는 예. 실적으로는 잘 안 나와요. 그러면 네. 이 종목을 배제하고 가느냐
그건 아니고 가격 메리트 들어왔을 때는 네.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아, 유리기판이 좀 강하네요, 오늘요? 네. 이슈가 나온 게 있습니까? 유리기판 쪽 만의 이슈라고 하기보다 YC가 네. 지금 쏘아 올린 공이 영향을 같이 다 미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예, 예. YC가 검사 장비 쪽 삼성전자 수주를 받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 원래 예정돼 있던 부분이고요. 네. 비중이 어느 정도로 받을지가 관건이었는데 네. 어드반테스트랑 같이 받기는 해요. YC 같은 경우. 그러면 네. YC가 2021년으로 가겠습니다. 네. 3,1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546억 정도 나왔는데 그때보다 영업이익률이 내년에는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매출도 일부 오르고 그러면 600억 정도의 체력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 시총 기준으로는 한 1조 7천억 그 이상 정도. 예. 예, 그래서 아직은 갖고 계신 분들은 YC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고. YC요. 예. 네. 예.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그걸 고민한 것 같아요. 오늘 네. 그 국산화 장비 쪽에 YC 같은 경우가 그 검사 장비 쪽에서 수주가 나오다 보니까 네. DI도 같이 붙이고 네. 테크인 같은 경우도 같이 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짝을 지어서 매매하는 거는 충분히 괜찮아요. 네. 왜냐면 전자에서 우선은 수주가 나왔고 예. 그러면 전자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대를 할 수 있고 SK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국산에 대한 부분에 일부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개연성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YC가 이 수주를 받은 데 비례해서 예. YC가 더 받든 아니면은 어드반테스트가 더 받든 받는 구조다 보니까요. 예. 어드반테스트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드반테스트 같은 경우도 어플라이가 아니죠. 어드반테스트죠. 어드반테스트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아 현대차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문의를 많이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기아 현대차 노리다가 현대차를 한번 사봤습니다. 많이 빠지길래요. 네. 현대차 솔직히 그런 얘기 드렸죠. 이게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다 밀린다고. 기아 현대차 같이 성과 잘 나오는 회사까지 밀리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표현들이었었거든요. 저면 여기 샀겠죠. 당연히 이런 쪽에. 예.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 기자님? 지금 이래도 진입 가능한가요?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사고 싶으면 사보실 수 있고요. 예, 예. 7%가 밀린 날은 오바였어서 네. 그때는 좀 해봄직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2분기, 3분기 실적으로 보면 그냥 네. 평이한 실적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이 만약에 바뀐다라고 하면 네. 그때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좀 할인을 할 거고 예.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 점유율 느는지를 그 데이터를 계속 추적을 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상승으로는 저라면은 그런 거죠. 오늘은 매수를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뭐 내일 장중에 뭐 2% 밀린다, 네. 눌리는 구간을 준다. 그러면 그때는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네. 선호하지는 않는다는 표현은 이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거를 캐리를 해왔어요. PBR 0.8배까지 볼 수 있고 계속 홀딩을 해오다가 한번 꺾인 상황이다 보니까요. 네.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뭘 보냐면 자동차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시장에서 1 대비해서 시가총액 상위가 2 오른다고 하면은 4, 6으로 오를 수 있는 그 이상을 지금은 찾아서 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라서요. 그렇죠. 네, 그거를 계속 좀 찾아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세를 보실 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시다가 이게 체력은 저희가 알잖아요. 근데 네. 그거 외로 주가가 빠진다는데 이유가 음. 대충 글로벌 증시랑 어쩌고 저쩌고 해서 건다. 근데 체력에 대해서 이렇게 급하게 내려온다. 그냥 액션 취하세요. 그러면 돌아옵니다. 그렇죠, 뭐 그렇죠. 이번엔 운이 좋아서 좀 빠르게 돌아오는 것 같은데 늦다고 하더라도 돌아옵니다. 그러면 보통 돌아오게 되면 지금 같은 때 이런 자리 쪽에서 터치하고는 돌아오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저항대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거래가 이날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거 받고 들어온다. 제가 보기에는 안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근데 잘 모르겠어요. 불안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예 그냥 요만 봤다. 그리고 또 자동차에 대해서 크게 선호 안 한다. 그러면 나오시면 됩니다. 예, 수익권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쫓아서 매매하진 마시고요. 만약에 이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흔들릴 때, 그런 때는
이게 이제 단기 평선들이 밑에서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 저항받고 내려갔을 때 그때쯤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추격 매수해봐야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항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혹시나 기아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기아가 약하니까 기아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기아는 근데 좀 상대적으로 요즘 보니까 아예 1등주만 매매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좀 묵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차라리 기아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근데 오늘은 막 추격해서 매매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항대 다 들어오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다시 눌림목 찾아가는 과정 보도록 하시죠. 기아는 지금 보니까 분봉상에서도 밀리고 다시 딱 들어오는데 여기를 돌파를 못하네요. 묵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속 매수는 수급상으로는 후속 매수가 강하지 않은 쪽은 조금 좀 지켜보자.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또 궁금해하시는 게 전력기기 쪽 조정 받다 보니까 궁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전력기기 쪽의 대표 주자 HD현대일렉트릭 네. 물렸어요라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고점에서 살짝 흔들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회를 한번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부분을 보냐면 우리가 시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의 핵심이 뭔지를 딱 생각하고 종목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실적 체력으로는 40만 원 가능해요. 예. 네, 가능한 상황인데 시장에서 우려되는 게 AI가 보여준 게 없다라는 게 이번 시장 조정의 한 부분입니다. 물론 뭐 일본 영향이 크겠지만 네. 그 한 부분, 테크의 조정의 한 부분을 놓고 그러면 AI 같은 경우에 투자가 좀 둔화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변압기 같은 경우도 지금이 피크일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주가들이 이렇게 조정 나오는데 네. 시장에서는 20만 원 후반대에서는 또 우리가 자동차 빠졌을 때 매수하는 것처럼 네. 좀 붙어 들어오는 주체들은 있을 거예요.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그렇고 LS일렉 같은 경우도 가격 메리트라고 할까요? 가격에 대한 메리트 싸다는 점은 아니고요. 네. 기술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되는 구간대가 18만 원 후반 네. 이런 가격대에 있다 보니까 그 정도에 들어왔을 때는 지켜주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주가들이 한번 좀 LS일렉 같은 경우는 주가들이 좀 빨랐어요. 그렇죠. 오바 구간에 한번 왔다가 빠지는 겁니다. 네, HD현대일렉트릭을 볼 때 이제 매매에 대한 접근성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렇게 가다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나오는 저기까지 이제 추세로 가다가 탁 터치한다 그러면 일단 정리해야 됩니다. 일단은. 근데 여기서 이런 때 사시면 실적 좋으니까 여기서 사야지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오죠. 근데 어중간하게 사시면 안 돼요. 이런 종목들은요. 그리고 또 변동폭이 좀 크게 돼 있으니까요. 일단 지금 지지권입니다. 그리고 또 2차 지지권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 1차, 2차가 돼 있는데 여기가 지지하는지를 보고 여기 이탈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매수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여기 이탈할 땐 비중 조절 하셔야겠죠. 다시 여기까지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가장 많이 물어보신 거는 펩트론입니다. 네, 지금 주가가 좀 밀리고 있다 이쪽에서. 네. 펩트론의 그 스토리들을 언급 한번 드려볼게요. 예. 제가 처음에 짚고 갔던 건 6월 27일 이때 시세가 날 때였어요. 이때 시세 날 때가 펩트론은 꼭 봐야 된다라고 하루 이틀 다음 거래일까지 언급을 드렸었고 월요일까지. 그리고 시세가 나고 나서 7월 19일 시세 같은 경우가 의미하는 거는 이때의 시세가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땡겼는데 네. 요 시세는 의미하는 바는 바로 기술 수출이라든지 그 형태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의미하고 땡긴 겁니다. 예. 근데 지금 23일 한번 오버해서 땡겨 놓고 네. 원래 예정보다는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상황이에요. 예. 중소형 쪽에서 매도를 하고 대형 제약 바이오 쪽으로 가다 보니까요.